첫 번째 경기 요미우리 대 한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미우리 토고 쇼세이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8일 야쿠르트와 홈 개막전에서 5이닝 4안타 4실점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토고는 잘 던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추태를 보여준 바 있다.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 은근히 좋지 않았던 모습이 이어진 셈인데 한신 상대로 홈에서 첫 등판은 좋았던 투수이니만큼 반등을 기대해볼 여지는 많다. 한신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히로시마 원정에서 8.2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무라카미는 작년과 다르게 매우 산뜻하게 시즌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 요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7이닝 1실점 쾌투를 보여주었는데 워낙 요미우리 상대로 강한 투수인지라 호투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요미우리 타나카 강판 이후 4이닝 동안 2실점. 그러나 내용을 본다면 2실점으로 막은 게 다행일 정도다. 타이세이와 라이델 마르티네즈의 조합은 환상적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마르티네즈는 나오지 못한다. 즉 타이세이가 마무리를 해야 한다. 한신 3이닝 4실점. 이틀 연속 하비 게라가 3실점씩을 허용해버렸다. 아무리 시즌 초반이라지만 이렇게 되면 후지카와 감독은 불펜 운용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유아사의 이탈이 너무나 아프다. 한신이 연패에 빠졌다. 특히 불펜이 전혀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원래 투수력으로 먹고 사는 팀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이다. 상대 전적을 고려한다면 토고와 무라카미는 쾌투가 가능한 투수들. 결국 후반 싸움인데 요미우리는 수틀리면 마르티네즈까지 동원할 수 있는 반면 한신은 게라 자체를 쓸 수가 없다. 불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주니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쿠르트 타카나시 히로토시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승 4패 4.14의 성적을 남긴 타카나시는 갈수록 투구 내용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작년 주니치 상대로 원정에서 1.2이닝 2실점으로 부진했는데 홈 구장 투구가 오히려 더 좋은 투수인지라 이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 같다. 주니치 타카하시 히로토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8일 DNA 원정 개막전에서 5이닝 8안타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카하시는 작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5실점 투구가 시즌 첫 등판부터 나와버렸다. DNA와 좋지 않은 상성이 그대로 터져버린 건데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좋은 투구를 보여준 투수인지라 반등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어 보인다. 야쿠르트 오가와의 완봉으로 인해 개점 휴업. 안 그래도 수요일 경기에서 소모가 많았는데 잘 되었다. 시즌 초반은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 주니치 오노 이후 4이닝 동안 1실점. 그러나 그 1실점 때문에 결국 추격의 의지가 꺾이고 말았다. 전체적으로 출루 허용률이 높은 편인데 승리조 두어 명을 제외하면 영 불안해 보인다. 현재 주니치는 타격 안 되는 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주니치에 비하면 야쿠르트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을 듯. 그렇지만 타카하시 히로토는 그 타력의 차이를 충분히 메꿀 수 있는 투수고 야쿠르트의 타격은 아직까진 불안하다. 불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주니치는 승리조가 제 역할은 하는 팀이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으로 본다. 세 번째 경기 히로시마 대 요코하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히로시마 모리시타 마사토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8일 한신과 홈 개막전에서 7이닝 4안타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모리시타는 모리시타답지 않은 제구난이 조금 아쉬운 결과를 남긴 바 있다. 그래도 위기 관리 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 편인데 작년 DNA 상대로 전반기에 극도로 강하고 후반기에 매우 약했기 때문에 일단 호투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한다. DNA 이시다 유타로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30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2.1이닝 1실점의 투구로 홀드를 거두었던 이시다는 작년에 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타일의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작년 히로시마 원정에서 5이닝 1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구디 미우라 감독이 이시다를 등판시킨 건 이런 상성 문제를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 히로시마 타마무라 강판 이후 3이닝 1실점. 스즈키 케냐는 의표를 찌르는 선발로선 좋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집중력이 올라가는 후반 불펜에서 2이닝을 굴릴 타입은 아니다. 추격조와 패전조가 흔들리는 건 불펜 운용의 어려움을 강요할 것이다. DNA 이닝 동안 2실점. 그러나 그 이점이 승리를 지키기 위해 올라온 사카모토 UI. 동점 2점 홈런이었다는 게 아프다. 결국 8회에 올라와도 되는 투수는 이세 히로무뿐이라는 것. 그나마 9회 초에 점수를 뽑아서 망정이지 미우라 감독에게 고민이 생겼다. 주중 시리즈에서 DNA는 작년 패자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후반 경기력이 무서울 정도인데 이번 경기를 가늠하는 부분 역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모리시타는 홈에서 정말 공략이 쉽지 않은 투수. 그러나 히로시마의 최근 타격을 고려한다면 이시다, 유타로는 나름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후반이 문제지만 현재 히로시마에서 후반에 믿을 수 있는 투수는 마무리 단 한 명뿐이다. 후반에 강한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네 번째 경기 니포넴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니포넴 야마사키 사치야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FA로 이적해 10승 6패 3.17의 성적을 거둔 야마사키는 두 달 잘 던지고 한 달 고전하는 패턴을 보여준 바 있다. 작년 친정팀인 오릭스 상대로 2승 3.97로 투구 내용에 비해 승운이 매우 좋은 편이었는데 홈 구장에서 종종 무너지는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일 듯하다. 오릭스 미야기 히로야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개막전이었던 28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8이닝 2안타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마무리가 승리를 날려버렸던 미야기는 작년보다 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에스콘필드에서 7.1이닝 1실점 호투를 하는 등 니포넴 상대로 극도로 강한 투수인지라 호투의 페이스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니포넴 키타야마 강판 이후 4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특히 1점 차에서 득점권 주자를 막아낸 카와노 류세이가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좋을 듯. 다시금 불펜이 안정화되어 가는 건 긍정적인 소식이다. 오릭스 에스피노자 강판 이후 3.2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득점권에 계속 주자가 나갔지만 기어코 막아냈다는 건 칭찬해도 좋을 부분일 듯. 일단 마차도와 히라노의 더블 스토퍼 체제를 구축했는데 7회만 확실히 해두면 꽤 괜찮은 불펜이 될 것 같긴 하다. 두 팀 모두 개막 이후 경기력은 안정적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니포넴과 오릭스 모두 일단 불펜이 제 역할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 불펜전으로 가나면 니포넴이 미세하게 우위에 있음을 부인하기도 힘들다. 이 경기는 접전 또는 연장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하는데 최근 오릭스는 1점 차 경기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릴 것이다. 접전에 강한 오릭스가 신승을 거두지 않겠나 싶다. 개인적으론 배팅하고 싶지 않은 경기다. 다섯 번째 경기 지바롯데 대 라쿠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치바 롯데 타나카 하루야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4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1.80의 성적을 남긴 타나카는 작년 선발 등판 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라쿠텐 상대 등판은 처음인데 문제는 작년 야간 경기 등판 시 10이닝 9실점으로 유독 야간 경기 투구가 좋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라쿠텐 하야카와 타카이사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8일 오릭스 원정 개막전에서 6이닝 4안타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하야카와는 오릭스 상대 호조는 어느 정도 이어간 편이다. 작년 치바 롯데 상대로 4경기에 등판해 3승 1.19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원정에서도 마찬가지인지라 호투의 페이스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치바 롯데 이시카와 슈타의 위협구 퇴장 이후 7.2이닝 동안 3실점으로 버텼다. 3.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타카노 슈타가 엄청나게 잘 버텼는데 승리조인 요코야마, 리쿠토와 게레로가 3실점을 허용한 게 너무나 컸다. 홈에서 요시 감독의 불펜 운용은 모조리 실패했는데 반등이 될까? 라쿠텐 키시 강판 이후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거기까진 좋은데 8회 초 등판한 스즈키 소라가 또 2개의 볼넷으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점이 걸린다. 작년에 비해 셋업진의 안정감이 떨어졌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다. 치바 롯데의 타선은 우천 취소 이후 거짓말처럼 페이스가 떨어져 버렸다. 라쿠텐 타선이 나름 살아났다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선발 투수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일단 선발의 우위는 분명 라쿠텐이 가지고 있다. 양팀 모두 불펜이 아슬아슬한 느낌을 준다는 점도 공통적인 부분. 그러나 솔직히 야간 경기에 타나카는 기대를 걸기가 쉽지 않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릴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여섯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 대 세이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아리아라 코에이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28일 치바 롯데와 홈 개막전에서 7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리아라는 5회까지 퍼펙트 투구를 하다가 6회 퍼펙트가 깨짐과 동시에 그야말로 급격하게 박살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투구를 보여주었다.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작년 세이브 상대로 홈에서 2경기 연속 8이닝 1실점을 할 정도로 세이브에게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이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세이브 이마이 타치야가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선다. 28일 니포넴과 개막전에서 9이닝 6안타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완투패를 당했던 이마이는 두 발의 솔로 홈런이 너무나 컸다.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5번 등판에 모두 노 디시전이라는 희한한 기록을 남겼는데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을 기본으로 해주는 투수였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것 같다. 소프트뱅크 올라오는 투수 중 한 명은 반드시 실점을 한다. 1점 차에서 후지이 코야가 홈런을 허용한 건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그나마 오가타 슈토가 사람 구실을 해주기 시작한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세이브 우에다 강판 이후 올라온 하다 신노스케가 멋지게 불을 지르면서 3실점. 그리고 라미레스의 세기 실점으로 불펜이 4실점을 허용했다. 시즌 초반에 작년 세이브보다
더 못한 불펜이 나오는 중. 그런데 니시구치 후미야 감독의 투수 교체가 영 좋지 않은 느낌이다. 개막 이후 소프트뱅크가 보여주는 변비 야구는 매우 실망스럽다. 그렇지만 세이브는 그 이상의 변비 야구를 보여주고 있는 중. 그나마 소프트뱅크는 타자들이 나가기라도 하지 세이브는 그것도 안 된다. 아리아라와 이마이 모두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임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니시구치 후미야 감독은 개막 시리즈 이후 투수 교체 타이밍이 매우 아쉽고 소프트뱅크의 불펜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전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가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